찰스 디킨스 소설 원작 위대한 유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 위대한 유산은 찰스 디킨스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데이비드 린 감독의 1946년 영화를 1998년에 멕시코 출신의 감독 알폰소 쿠아론이 리메이크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시대적 배경을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서 1990년대 미국의 플로리다와 뉴욕으로 각색하여 현대적 감각의 시각적인 영화로 만들었다. 1998년 영화가 발표되자 영화평론가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 모순을 비판하는 소설로 영국 문학을 대표했던 위대한 극작가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훼손시켰다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두 도시 이야기가 찰스 디킨스를 대표하는 작품이라면 위대한 유산은 그의 자전적 소설이다. 위대한 유산은 1998년 1월 30일 미국에서 동년 6월 13일 한국에서 개봉되었다. 제작비 2,500만 달러를 들여 월드박스 오피스 5,500만 달러의 극장 수익으로 흥행에는 실패했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 스스로 망작으로 치부한 영화다. 알폰소 쿠아론이 만든 위대한 유산은 발표 당시에는 평론가와 감독으로부터 망작으로 취급되었지만 OTT에 스트리밍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격찬을 받는 반전을 이룬 작품이다. 영화의 원제 위대한 유산은 막대한 유산 혹은 큰 기대를 뜻한다. 에단 호크가 화가로 성공하는 핀 배력을 맡고 기네스 펠트로가 상류층 여인 에스텔라 역을 맡아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조연으로 1967년 발표된 영화 졸업의 로빈슨 부인 역으로 유명한 앤 벤크로프트가 노라 딘스무어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로버트 드니로가 아서 러스티그 역으로 출연했고 연기파 배우 크리스 쿠퍼가 조 배력을 맡았다. 에스텔라의 어린 시절 역의 라켈 베우딘이 핀의 아역으로 제레미 제임스 키스너가 출연했다. 라켈 베우디니는 위대한 유산 이후 18세에 결혼하고 은퇴했다. 에스텔라와 결혼하는 상류층 남자 월터 플레인 역은 행크 아자리아가 맡았다. 이 밖의 인물은 극중 배역으로 대신한다. 위대한 유산의 러닝타임은 111분으로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에 스트리밍되었다. 그러면 위대한 유산을 리뷰한다. 기네스 펠트로의 재발견과 녹색의 절묘한 조화. 알폰소 쿠아론의 위대한 유산에서 최고의 백미는 분수대 키스씬이다. 어린 시절 핀과 에스텔라의 분수대 키스와 성인이 되어서 뉴욕의 음수대 키스는 장자크 아노의 1992년 영화 연인의 키스씬에 비견되는 영화사에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감독은 주인공 핀과 에스텔라에 집중되는 스토리 전개로 각색하여 원작의 주변 인물 캐릭터를 과감하게 덜어냈다. 이러한 각색으로 비평가들의 비판을 자초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관객의 평가는 위대한 유산을 데이비드 린이 연출한 1946년 영화를 뛰어넘는 로맨스 영화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평론가들은 데이비드 린 감독의 영화를 꼽지만 그 시대 영화의 치명적인 한계는 남자 주연이 모두 중늙은이라는 것이다. 불멸의 로맨스 멜로드라마 영화의 걸작으로 1942년에 개봉된 영화 카사블랑카의 험프리 보가트는 43세 중년의 나이였고 킹비더 감독이 연출한 전쟁과 평화는 50세의 헨리 폰다가 20대 배역을 맡았다. 1946년 위대한 유산의 존 밀스도 38세 나이로 21세의 남자 주인공을 연기했다. 고전 영화의 작품성은 훌륭하지만 남자 주연과 여자 주연의 나이차는 평균 20세, 심하면 30세까지 나이차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1954년 개봉된 사불이 나는 험프리 보가트가 오드리 헵번보다 29세가 많았다. 감독은 에스텔라의 상징색으로 녹색을 설정하여 인물의 복잡한 캐릭터를 절묘하게 매치시켰다. 감독은 롱테이크 기법을 반복 사용하는 방법의 스피디한 촬영으로 빛의 색채를 환상적으로 배합하였다. 영화에서 햇빛과 녹색의 조화는 경이로움을 자아낼 정도로 신비롭다. 영화에서 노라 딘스무어의 낡은 저택과 폐쇄적인 공간은 핀에게 두려움의 상징이다. 핀이 딘스무어의 저택에서 만난 금발의 녹색 드레스가 어울리는 소녀 에스텔라는 한 줄기의 빛과도 같은 존재다. 감독은 녹색을 손에 잡을 수 없는 별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했다. 영화 위대한 유산은 누나 매기의 자유방임 속에서 어부 출신의 매형조의 보호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핀이 탈옥한 사형수 러스티그와 조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핀은 그림에 소질이 있다. 영화의 오프닝에서 핀은 바닷속에 사는 갑각류와 물에 비친 갈매기를 스케치하다가 탈옥한 사형수 러스티그를 만난다. 러스티크는 절단기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핀을 협박한다. 핀은 조와 매기에게도 러스티그에 대해 말하지 않고 절단기와 샌드위치를 가지고 약속한 장소로 간다. 러스티그는 핀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체포되어 3월 16일로 사형 집행일이 확정된다. 핀은 TV 뉴스에 방영되는 탈옥한 사형수 러스티그의 체포 뉴스를 보면서 자신이 절단기를 갖다 준 사람이 사형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화 위대한 유산의 오프닝 시퀀스가 끝나고 핀이 에스텔라를 만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비밀스러운 유년 시절이 29분가량 전개된다. 플로리다주의 어업 규제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존은 정원을 돌보는 임시직으로 일하게 되고 역압부로 알려진 딘스무어의 저택에 정원을 돌보러 간다. 핀은 저택에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녀 에스텔라를 만나고 딘스무어의 의뢰로 에스텔라의 초상화를 그린다. 이후 핀은 주말마다 저택에 불려가 에스텔라의 놀이 상대로 용돈을 번다. 딘스무어는 42세 때 결혼했는데 남편이 결혼 첫날 밤에 그녀를 버렸다. 딘스무어는 충격을 받아 빛을 무서워하고 방 안에서만 지내는 은둔의 삶을 살고 있다. 에스텔라는 딘스무어의 조카딸이다. 에스텔라가 분수대에 물을 먹으며 핀에게 먹으라고 한다. 핀이 물을 먹자 에스텔라가 그에게 키스한다. 물을 먹으며 버리는 소년소녀의 키스씬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영화가 시작된 지 30분이 되어서 춤추던 핀과 에스텔라가 성인 연기자 에단 호크와 기네스 펠트로로 바뀐다. 에스텔라는 핀을 운전수로 데리고 파티에 갔다가 그의 집을 방문한다. 에스텔라는 핀에게 자신을 애무하도록 요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집으로 돌아간다. 7년의 세월이 지나고 에스텔라는 스위스로 유학을 떠났는데 핀은 그녀의 소식을 딘스무어에게 듣는다. 핀은 배신감에 그림을 포기하고 어부일에 전념한다. 어느 날 레그노라는 변호사가 찾아와 뉴욕에서 화가가 되도록 돕겠다는 제안을 한다. 핀은 8년 만에 딘스무어를 찾아간다. 핀의 이야기를 들은 딘스무어는 레그노는 이탈리아어로 검이라는 뜻이다라고 말한다. 핀은 딘스무어가 말한 이탈리아어로 레그노는 검이다라는 말에서 변호사 레그노를 보낸 사람이 딘스무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에스텔라와 어울리는 상대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후원하는 것으로 짐작한다. 핀은 레그노의 제안을 받아들여 뉴욕으로 향한다. 뉴욕에서 레그노의 지원으로 개인전을 준비하던 핀은 에스텔라를 만난다. 에스텔라와 핀의 재회는 뉴욕 길거리의 음수대 키스씬으로 시작된다. 녹색 투피스를 입은 기네스 펠트로의 자태가 압권이다. 뉴욕에서 다시 만난 에스텔라는 상류층 남자 월터와 혼담이 오간다. 개인전을 준비하는 핀의 화실에 에스텔라가 찾아와 모델이 되어준다. 핀이 에스텔라를 스케치하는 씬에서 기네스 펠트로는 올루드로 온갖 포즈를 취하는데 영화에서 가장 화끈한 장면이다. 귀족적인 얼굴, 차가운 도시녀 이미지의 기네스. 펠트로가 열정적인 올루드 포즈를 취하는 장면은 몽환적일 정도로 아름답게 묘사되었다. 월터는 에스텔라와 결혼을 앞두고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에스텔라가 누드 모델이 된 것을 알고 자극받아 그녀에게 청혼한다. 에스텔라는 핀에게 월터에게 청혼받았다는 말을 전한다. 감독은 이 씬을 센트럴파크 다리 아래에서 촬영했는데 검은 실루엣의 핀과 에스텔라로 이미지화했다. 핀은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에스텔라가 자신에게 전한 메시지는 나를 붙잡아 달라는 뜻이었다고 해석한다. 핀은 월터와 만나는 에스텔라를 찾아가서 춤을 신청한다. 핀은 춤을 추다가 에스텔라를 데리고 나오고 빗속을 달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에스텔라는 핀에게 격정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재촉하고 절정의 순간 에스텔라의 몸이 백색의 빛으로 변한다. 이 씬은 매우 추상적인 장면인데 에스텔라의 엑스터시와 함께 빛을 두려워했던 그녀가 빛으로 나왔다는 것을 은유하는 것이다. 좌우지간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은 시대를 앞서간다. 핀의 개인전 날 마약상으로 약물 과용으로 사망했다고
핀이 거짓말을 했던 조가 핀의 성공을 축하해주기 위해 플로리다에서 날아오고 세상에서 가장 촌스러운 초록색 레이스 와이셔츠를 턱시도 안에 받쳐 입고 나타난다. 조는 핀의 천재성을 설명하다 샴페인 잔을 깨뜨리고 이것을 줍다가 핀에게 핀잔을 듣는다. 불편해진 조는 햄버거나 먹으러 간다며 플로리다로 돌아간다. 조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매기를 대신하여 핀을 사랑으로 보살핀 사실상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핀은 조가 떠나자 자기 자신에게 지독한 환멸을 느낀다. 핀의 개인전은 모든 작품이 완판되는 대성공을 거둔다. 개인전 시퀀스에서 감독은 뉴욕의 화랑이 어떻게 작가를 발굴하고 상품화하는가를 디테일하게 보여준다. 핀은 에스텔라에게 달려가 나는 이제 부자다라고 소리친다. 에스텔라의 집에서 핀은 딘스무어 여사를 만난다. 그날 에스텔라는 월터와 결혼하여 개인 비행기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에스텔라가 뉴욕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씬은 그녀가 전통적인 상류층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미장센이다. 감독은 로마에서도 비행기를 지배계급을 상징하는 미장센으로 사용했다. 에스텔라의 결혼을 알게 된 핀은 딘스무어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으로 이끈다. 이것은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는 뜻으로 과거의 딘스무어가 핀에게 나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는 것을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다. 그동안 핀은 에스텔라를 얻기 위해 출세의 사다리를 숨가쁘게 올라왔다. 딘스무어는 에스텔라의 애완용으로 핀을 사용하고 버린 것을 뒤늦게 후회하지만 핀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다. 딘스무어는 핀에게 너는 내가 에스텔라에게 던져준 뱀 앞의 쥐 같은 존재였다고 모욕적인 말을 했었다. 핀은 개인전의 성공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에스텔라를 잃은 슬픔에 빠져든다. 이때 영화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어린 시절 만난 사형수 러스티그가 등장한다.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다시 탈옥하여 해외로 나갔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핀의 후원자는 딘스무어가 아니라 러스티그였다. 개인전에 출품한 작품 모두를 완판시킨 것도 러스티그였다. 러스티그가 막대한 돈을 벌게 된 배경은 나오지 않는데 그가 범죄 조직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러스티그는 범죄자들에게 쫓기는 중이다. 러스티그는 핀에게 파리로 가자고 한다.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러스티그는 뉴욕 지하철에서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비수의 옆구리를 찔리는 치명상을 입는다. 러스티그는 죽어가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너에게 나의 전 재산을 남긴 것이었다고 말하고 지하철 객차에서 죽는다. 러스티그의 가방에는 어린 시절 핀의 그림이 들어있다. 1990년대의 뉴욕 지하철은 사람들이 타기를 꺼릴 정도로 음침하고 낡았다. 서울의 지하철과 뉴욕 지하철을 비교하면 천당과 지옥의 수준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의 대중교통과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핀은 파리로 건너가 대성공을 거두고 에스텔라가 이혼했다는 소식도 듣는다. 핀은 오랜만에 플로리다에 간다. 조는 조신한 여자와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낳았다. 1946년 영화는 핍의 누나가 병으로 죽는 것으로 나오는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누나 매기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으로 각색했다. 핀은 조에게 딘스무어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듣는다. 딘스무어의 저택은 곧 헐리고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과거를 회상하며 딘스무어의 저택에 들른 핀은 폐허가 된 저택에서 뛰어노는 7, 8세가량의 금발 소녀를 발견하고 따라간다. 소녀는 에스텔라의 딸이었다. 에스텔라는 라틴어로 별을 뜻한다. 찰스 디킨스는 소설을 쓰면서 에스텔라의 캐릭터를 가깝게 보이지만 결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위대한 유산에서도 에스텔라는 핀에게 북극성과 같은 존재다. 딘스무어의 저택 앞 바닷가에서 핀은 에스텔라를 다시 만난다. 그녀는 딸에게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을 보여주기 위해 왔던 것이다. 에스텔라는 핀에게 그동안 내 생각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너에게 못되게 굴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다. 핀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며 에스텔라의 손을 잡는다. 이 대사는 데이비드 린의 1946년 영화에서도 사용되었다.
에스텔라는 언제나 핀에게 구원의 여인이었고, 그것은 에스텔라에게 핀도 똑같은 존재였다. 나는 데이비드 린 감독이 연출한 1946년 위대한 유산을 DVD로 소장하고 있었는데, 보지 않다가 이번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위대한 유산을 리뷰하면서 처음으로 보았다. 오프닝 시퀀스의 공동묘지와 짙은 안개씬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뉴욕의 음수대 키스씬에서 패트릭 도일의 음악을 사용했다. 에스텔라의 테마는 존 윌리엄스가 직접 참여했고, 딘스무어의 광기를 상징하는 음악에는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른 베삼의 무초를 사용했다. 핀의 마지막 대사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는 위대한 유산에서 핀의 에스텔라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함축적인 명대사다. 알폰소 쿠아론의 시대를 앞서간 로맨스 영화 위대한 유산은 시각적으로 두세 번 보고 음악을 음미하며 다시 봐야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걸작이다. 리뷰를 마친다. 피니시.